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보면은 좀 내려오거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S&P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오늘 말아 올리면 아직은 초반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마 문제라기보다는 우선은, 약간 눌림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채널 밖으로 나와가지고 상승 여력은 보여주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채널, 이거 하얀색, 빨간색 보이시죠? 이런 거. 이게 밖으로 넣어서 페이크 브레이크, 그러니까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을 이거 이제 밖에 나갈 거야 컨펌 됐어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막 모은 다음에 아래로 내려 꽂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선은 보통은 이 빨간 선에서 아래로 다시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나갔다가 아래로 접근하게 되면 실망 매물이 좀 나와요. 실망 매물이 좀 나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이니까 이미 지나온 거죠. 빨간불이 여기서 시작은 여기서 했으니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이제 실망 매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오게 되면은 아마 여 밑에까지 4,400까지 4,400. 자, 우리가 맨날 S&P에 생각하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4,400. 4,400. 맞죠? 4,400. 네, 4,400.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금액이 4,40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보면은 그 제시했던 금액들이 다시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신뢰를 많이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신뢰를 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차트를 만들려면 그 시점에 오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개미들은 그런 정보들을 보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게 때문에 신뢰도라기보다는 힌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지점은 4,400 정도 될 거예요. 4,400 밑으로 내려올 시는 다음 주에 바로 상승, 그냥 무조건 월화에 상승 무조건 안 하잖아요. 무조건 안 하면 그냥 약간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 밑에까지. 근데 지금 어차피 박스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밑으로 내려갈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아직은 미지수.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4,400 주시하시고, 그 다음부터 4,400 밑으로 내려갈 시는 다음 주 월화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는 사람마다 그리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차트를 이렇게 아래서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만 연결해갖고 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가 하락시는 다시 여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겠다. 여기 빨간선 있는 데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빨간선, 여기. 그래서 하락하면은 이렇게 쭉 내려서 다시 이런 모양을 하고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을 하고 다시 저점을 내리는 모양새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세로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 라이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고 한번 장대 양봉, 보통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장대 양봉, 그 다음에 장대 양봉, 또 장대 양봉, 에휴 이제 안 나올 것 같네. 와, 또 나오네. 또 올라간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마 오늘 와, 오늘 또 올라가? 이거 상승세로 진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야, 이건 무조건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눌림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 같은 거, 이거 S&P나 이런 걸 제가요, 만약에 그 전날 저녁에 해드려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 주식할 때 팔로우를 잘 못했던 건데, 약간 이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저녁에 라이브 할 때 선물이, 그때 시작했으니까 완전 이렇게 딱 그냥 도지 캔들이나 조그만 그냥 시작한 캔들이 나오겠죠? 그냥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려는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조금 해서 이런 조그만 캔들이 나오겠죠? 보통 캔들이 막 이렇게 하루가 움직인다 따지면요. 근데 제가 이제 시작하면은, 만약 예를 드는 거죠. 여기서 받쳤어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은 하락을 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럼 안 빠지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진짜 옛날에 그 원래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을 같이 보려고 해서 선물하는 그 유료 가입을 해갖고 선물하는 사람 브리핑을 들었는데, 제가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갖고 자기 전에는 내려간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자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푹 걸어놨다가 아작난 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물 같은 거 브리핑 보실 때는, 그러니까 저는 미국 동부에 사니까 동부에서
만약에 S&P가 시작을 한다. 그럼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어저께 저녁까지 해서 오늘 자고 일어날 때까지 생각했던 지점이 있으면은 여기서 시작했다가 하면 맞고 내려갔다가 여기 이미 내가 자는 사이에 맞고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한 해석은 전날 저녁에 하게 되면 좀 잘 파악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전날에 S&P 가끔씩 라이브 할 때 이런 거 봐드리면은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리고 종목 같은 것도 그렇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4,400, 예. S&P는 4,400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계속 51선 맞고 올라왔거든요. 전에도 뭐 아시다시피 51선 계속 맞고 왔는데 지금 51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히는 한 15,170 이거 조금 더 봐도 되겠다. 예, 15,150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음 주에 무조건 상승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시다시피 헤드앤숄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저번에 옛날에 기억하세요? 물려도 빅테크 했던 게 이런 시점이었어요. 이렇게 헤드앤숄더에서 하락한다 갑자기 장대 양봉, 그 다음에 반전 시그널 하고 쭉쭉쭉 올라서 고점 탈환하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죠. 51선을 깨고 내려왔었으니까. 근데 전에도 깬 적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우선 그것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좀 분위기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보통 이러면 장대 양봉이 계속 장대 양봉? 그냥 양봉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음봉으로 시작했는데, 만약에 얘가 꺾여서 내려오게 되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 상승하냐 하락하냐 하긴 한데, 우선은 상승 패턴이라면 보통 이렇게 짝꿍댕이 패턴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하락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은 하락과 상승 뭐 둘 중에 하나 찍는 거긴 한데, 패턴상은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멘탈은 좀 잡으셔야 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데, 이 지수를 이번 9월 달에 만약에 탈환하게 되면, 저는 연말에 굉장히 긍정론자예요. 11월, 12월 달에는. 그래서 제가 이번 달하고 9월 달하고 10월 달에는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모으면서 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데, 뭐 가다가 제가 긍정론자지만 11월, 12월은 긍정론자로 있지만 중간에 가다 바뀔 수는 있지만, 우선은 9월, 10월 내는 고점을 탈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늘 만약에 상승을 하거나 다음 주 월화 정도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오늘 내려왔다가 여기 위로는 가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우선은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상승이 많이 온다 하면은 그냥 습관적 익절로 해서 부분적으로 종목들 매도하고, 그리고 근데 아시다시피 뭐 부단점으로 인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 익절이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고점을 탈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다고 부정론자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렇다고 막 주구장창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 생각 박스 안에서 그냥 9월달이 좀 힘들게 가지 않을까. 9월 이제 말 왔으니까 10월달이 약간 그냥 횡보성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10월 중순, 10월 말이면 좀 증시가 회복하면서 11월에서 약간 이제 11월 같은 이런 거죠. 박스가 있으면 10월 달에는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11월 가면서 박스권이 이제 주가가 위쪽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하면서 11월 중순부터는 그래도 부릉부릉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에 뭐 기분 좋게 랠리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락 전환 시 우선은 매수하는 걸로 해갖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11월, 12월에 랠리가 한번 감사하게 나와준다면 그때 또 수확하는 시점으로 해서 그래 수확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중간에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전략을 먼저 해놔야 떨어질 때 잡을 수 있는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파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의외로 51선 그리고 갭을 다 채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간 S&P가 지금 440불대예요. 433? 그 정도인데 440. 근데 지금 51선이 443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지역이 약간 이런 여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444 위로 해서 마감을 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될 수 있겠고, 근데 만약에 오늘 440 밑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도 역시나 다음 주 월요일날이 진짜 중요한 장이 될 거예요. 다음 주 월화가 진짜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QQ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적 반등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기술적 반등의 정의는 원래 채널이 있어요. 이런 채널 있잖아요. 이런 채널. 많이 떨어졌다고 반등하는 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뭐, 기술적 반등?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많이 떨어지면 상승하는 게, 이거 기술적 반등 아닌가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요, 그 말도 맞긴 맞지만, 우선 이 채널에 맞으면은 기술적 반등이 끝났다. 한 번 딱 튀기는 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에요. 튀겨서 올라가서 이 선에 맞을 때까지가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냥 한 번 장대 양봉 나와가지고 떨어졌다고, 이거 기술적 반등이네. 그리고 기술적 반등 끝났나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기술적 반등은 여기, 빨간색 맞아서 기술적 반등 끝. 여기 딱 그래도 정확히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마감은 여기 선에서 근처에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 기술적 반등 끝났다. 그럼 여기서 내가 했던 게 뭐예요? 이제 끝났겠지. 더 못 올라가. 그럼 더 올라간다고? 와, 기술적 반등을 집어 삼킨 거야. 기술적 반등을 집어 삼키는 거.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하고 더 올라간다고 하는 게 그냥 찔끔 빼끔 하는 거 말고 팍 치고 나오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힌트를 좀 이런 팁을 드리면요, 캔들의 움직임 있잖아요. 저항선이 있고 지지선이 있잖아요. 그럼 우선은 위로 뛰어가는 거, 저항선이 있잖아요. 캔들을 1분봉이나 3분봉이나 5분봉, 3분보다 보는 봉이 틀린데 그 봉으로 가지고 팍 치고 나가고 윗꼬리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상승할 여력이 높아진다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바로 그냥 컨펌이다 그러고 그냥 바로 매수 때리는 애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장대 양봉 좋겠지만 우선 그게 아니더라도 양봉으로 해갖고 탁 치고 나가는 느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지금 선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팍 치고 올라가는, 지금 지선이 한 요 정도 되겠다. 오늘 저항선 한 373 잡고 373을 장대 양봉으로 팍 치고 올라가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도 그냥 좋은 상승세 흐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수 같은 거는 다시 설명드리면 종목의 선행지표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지수 같은 건 전체 증시 흐름을 보는 거예요. 종목의 세세한 부분까지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선은 지수를 알아야 주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수 팔로우는 계속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 팔로우를 할 줄 알아야 자기 종목 팔로우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우선은 페이스북 잠깐 볼게요. 페이스북이 말씀드렸던 게 340불 지역이었죠. 340불 지역. 네, 340불 지역에서는 무조건 한 번은 주셔야 된다. 대신에 제가 그랬죠. 소량으로. 왜냐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죠? 340불 밑으로 떨어지면 아마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324불까지. 근데 이거 좀 올랐다고 해서 다시 사도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340으로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340에 주우신 분은 죽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340에 죽지 마세요. 네.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 주우시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하신다면 340에 주우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횡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간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 보는 거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간 보는 자리에서는 보통은 초기 진입이라는 거는 하락할 때 여긴 무조건 주서야 돼. 그리고 스윙 트레이딩, 단타 트레이딩은 주서갖고 여기서 340에 주서 스윙하신 분 있죠? 단타 치신 분 있죠? 네, 340에 접근해갖고. 네. 그래서 우선은 단타 치신 분은 무조건 들어가서 수익하셨으니까 수익하는 거 맞고, 근데 장기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저 사람이 단타했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는 자리는 불안짜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밑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는 아직은 위험 자리다. 그래서 자기가 잘 판단해서 다시 접근을 하든 아니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 갭은 조금 남긴 남았는데, 이게 갭을 완벽히 채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선은 남긴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요, 얘가 내려와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하락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렇게 갭을 거의 채우지도 못하고 하여튼 거의 갭까지 다 가는 상태에서 이 저점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면 하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시하시면은 증시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51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딱 51선을 맞긴 맞았는데, 이렇게 맞긴 맞았는데, 이게 만약 51선 위로 정착까지 본다면 아마 아마존도 떨어지고 전체 증시가 지금 약간 눈치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아마존 같은 애들이 올라가줘야 지수 같은 것도 올라가지고, 그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다음 주 증시도 좀 좋게 이끌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늘은 3,400 위로 올라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되는 자리는 3,300.
3,300 그죠? 그 전까지 기억하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얘네들이 하락할 시는 증시가 좀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전에 141불 있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왔다 지금 올라갔거든요. 만약에 얘가요 148불 150불 위로 올라가주면 제일 좋고 148불 위로 올라서지도 못하고 거기 치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증시가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증시는 하락세가 붙었어요. 단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단기적이라 하락세라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한다는 뜻이겠죠. 올라가질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락세라고 해서 주구장창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락세가 살짝 붙었는데 지금은 반등 그리고 148불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다시 한번 144불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다시 약간의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선은 오늘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 지수가 오늘 팍팍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마 약간 하락세가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다음 주 월화가 이제 하락 전환으로 될지 아닐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